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61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하락 반전에다 다시 상승 반전된 모습이죠. 현재 코스닥 지수도 557포인트로 상승해서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우리 지수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김주익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주익 멘토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플러스 김주익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리뷰해 주셔야죠. 한미약품과 AP시스템, 캠트로닉스와 삼성출판사까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예, 뭐 이틀 전 좀 강하게 큰 폭으로 좀 올랐다가 예,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뭐 83,000원 지지를 뭐 종가상으로 뭐 실패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동사에 과감한 투자를 뭐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예, 시장은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은 누구나 가는 길을 다 쫓아가면 그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이게 내 길이 맞다 생각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 종목은 AP시스템입니다. 예, AP시스템. 종목도 저는 급등을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급등을 한 다음에 오늘 뭐 눌림목 좀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요즘 뭐 주가 패턴이 그렇게 한 번에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른 다음에 2, 3일 정도 조정받고 다시 뭐 치고 올린다던가 뭐 그런 식인데 오늘 뭐 그런 현상으로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동종목은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그런 상승의 주체는 그 외인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그런 웨어러블 시장이 지금 급성장하는 그런 쪽으로 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플렉서블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AP 시스템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21선만 21선 가격대로는 6,300원 정도입니다. 6,300원대만 지지가 된다고 하면 뭐 저는 뭐 7,000원대 후반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바닥권에서 계속 이 종목은 뭐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뭐 타 IT 부품주 비해서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부품 위에 뭐 화학 그런 전자 재료 쪽 또 굉장히 좀 캠트로닉스는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상 이 종목은 저항 구간인 대략적으로 9,000원대 초반대 9,300원 정도까지는 상승, 기술적으로 봐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2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최저점 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반등한 구간에서 조금 더 반등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평선도 다 몰려 있고, 그리고 또 21선 위에서 앞으로 좀 놀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실적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다음 쪽으로 이제 삼성출판사입니다. 오전장에서 어제 뭐 제가 좀 유일하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맞았네요. 오랜만에 맞았고,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한 일주일, 2주일 놓고 보면 그 종목들이 대부분 또 오르기 때문에, 자, 오전장 10% 좀 상승 이후에 조금 뭐 그 가격대에서 좀 눌린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시초가만 지켜준다면 수익을 한번 좀 키워보는 쪽으로, 수익을 늘리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유아용 그런 시장은, 출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성장할 수밖에 없고, 해외 진출도 지금은 얘네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IT 쪽, 뭐 앱 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출판사 오랜만에 반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한 8,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탑픽으로 꼽아주셨던 삼성출판사가 5% 넘는 급등을 보여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장 공략주들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자, 오늘도 뭐 굉장히 뭐 좋은 종목들 많이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ITS 시큐리티라는 영상 보안 장비 관련한 뭐 CCTV 솔루션 업체입니다. 뭐 S1과 같은 보안 업체들, 뭐 KT 텔레캅스라든가 그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이 종목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주봉 보시면 2013년도에 실적이 급등을 하면서 주요 자문사들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전체적인 실적은 뭐 매출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런 좀 단가 하락 압박이라든가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된 것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빠진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2,000원까지 빠졌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한 3% 이상 3%에서 5%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닥권 기술적 반등 구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5일선이 뭐 2,250원만 지켜준다고 하면 한 2,500대 이상에서 좀 팔 수 있는 기회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가격 메리트도 이 정도는 좀 실적 하락한 것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좀 있으니까 좀 한번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가비아는 이전에 뭐 중장기 공략주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인터넷 도메인 호스팅 업체이고 국내 1, 2위를 다투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신규 도메인 XYZ라는 그런 닷컴 같은 뭐 XYZ 그게 뭐 최근에 뭐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이게 성장률이 100% 이상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그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선점을 하게 되면 그 선점 효과 때문에 앞으로 뭐 5년, 10년 계속해서 그냥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사는 또 뭐 굉장히 유명한 뭐 KNX 인터넷 그런 트래픽 관련 업체, 뭐 다음 카카오톡의 관계 그쪽에 납품하는 회사로 좀 유명하죠. 그쪽에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KNX의 뭐 지분법 이익도 꾸준하게 좀 잡히고, 올해 들어서 실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서 조금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고요. 이제는 뭐 좀 어떤 박스권을 하단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턴을 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턴을 한 것 같기 때문에 한 6,8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좀 눌릴 때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 종목은 네, 일진전기입니다. 국내 중상위권 전선업체고요. 전선업체. 그리고 이 종목은 구리값이 하락을 하면서 그 제품의 원가율이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올해도 구리값은 굉장히 좀 하방 경직성 밑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원자재 값들이 원유를 비롯해서 원유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뭐 구리도 떨어지고 예, 그런 원재료가 하락에 대한 그런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추세는 상당히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작년에 뭐 턴어라운드를 했다면 올해는 그 수익성 개선이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올해 예상 PR은 현재 8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대략 뭐 6, 7배 정도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에 따라 지금 외인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베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내후년을 본, 선제적인 좀 투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8,000원 밑에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8,000원 기준 했을 때, 뭐 1차적인 전고점이 9,8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10,000원 이상에서, 좀 놀 수 있습니다. 10,000원 이상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디오텍입니다. 디오텍. 음성 솔루션 전문 업체고요. 음성인식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쪽에서 뭐 프로그램 능력이 있습니다. 동사는. 다양한 뭐 스마트폰 관련 뭐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갤럭시 노트의 어떤 포토 노트 트레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노트를 4를 써보진 않았지만 그런 일반적으로 어떤 문서 같은 걸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예, 그게 좀 이제 노트4가 인기를 끌고 하면 이게 다른 디바이스 쪽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그런 쪽에서 기존의 음성 인식 이외에 그런 쪽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바닥권 좀 반등 구간으로 지금 밑에 3,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짧게 손절 라인 잡으시고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3,600원까지 기술적 반등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중 멘토님께서 ITX 시큐리티와 가비아, 일진전기, 디오텍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한 종목 좀 꼽아주시죠. 예, 오늘 한 종목 가장 지금 골라온 종목 중에 가장 주가가 좀 높은 거네. 지금 6,020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가비아를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가비아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주셨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인가 봐요. 예, 이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먹었네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노리셔야 되는, 한번 이게 추세를 타면 그때부터는 지금 거래가 늘면서 추세를 타는 거면 이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이게 뭐 고점에서 이렇게 터졌다고 하면 파셔야 되는데 지금 바닥권에 이미 조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한번 추세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행진에 1960전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주는 강세인 반면에 유통주와 조선업종 등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 자세히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 간밤 미국 증시가 3분기 GDP 점정치의 호전에 따라 상승을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는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성그룹주들의 주도로 인해서 1960선을 넘어서며 강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의 특징은 삼성그룹주들의 동반 강세로 특징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등이 3분기에 좀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주우선 정책이 시행된다고 언급한 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돌려놓으면서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중간금융 지주전환 가능성이 부각되었다는 점, 그리고 삼성증권 역시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인해서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많은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그룹주를 제외하고는 이다지 크게 눈에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금일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했었지만은 3분기 GDP 잠정치가 그만큼 상승했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경기 회복이 견조하다는 뜻을 예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들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지난주 후반, 지난주 이후로부터 아무튼 단기 낙폭 과대주의 시장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를 접근을 하시되 다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 과대주의 가장 큰 반등 욕구는 지나친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숏커버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두 가지 변수가 소멸될 경우에서는 반등은 다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적 요인을 판단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의 낙폭과도주의 반등 인계치는 수급선인 61선을 기준으로 하시되 일단은 61선과 이격도가 큰 종목으로 제한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매수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회복을 할 거라 말씀드렸죠. 회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빠질까요? 오를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지수가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하게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뭐요? 바로 이 멘트죠. 코스닥이 안 된다. 코스닥 어떻게 해야 된다? 당분간 조심해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코스닥이 안 오른다,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요? 참 쉬운 거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앞두게 되면은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10월과 11월이 영향을 받는데 10월은 코스피를 사면은 약간 위험한 구간, 중소형주로 가야 되고요. 11월은 대형주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움직임 자체는 틀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그 부분은 진리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오늘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5.5%. 네, 오늘 오전에는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질 않네요. 조정 따위가 없어. 그냥 급등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종목들 보자면, 조선주들이 말도 안 되게 밀리는 가운데서
제가 그나마 조선주 가운데서는 믿고 살만한 종목들 삼성중공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플러스 2%대.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마이너스 12%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네.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LG노텍도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회복을 하고 있나요? 네. 더 빠지고 있죠?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LG화학 차트를 보시면 돼요. LG노텍은. 아마 LG노텍은 다음 주나 해서 반등을 줄지 모르지만 LG화학이라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요? LG화학은 실적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지만 LG노텍은 4분기 때 어떻게? 안 좋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분위기라서 반등을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요. 참 고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저는 그래요. 공개방송상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잘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장 뭐 제가 상담해드리기 전에 수급 100점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아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아서 조금 제대로 뽑아와 봤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계속 띄워놓을 거니까요. 빠르게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입니다. 네, 삼성공화국입니다. 전자, HDI, 물산, 전기, 한국항공우주예요. 자, 먼저 수급 좋은 것만 골라온 거예요. 네, 골라온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네요. 이전에 삼성 끝났다 하면서 삼성을 제외한 LG 관련주들이나 그 외의 다른 종목들과 개별주 시장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부터 삼성 관련주들이 삼성전자바를 받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삼성 SDS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 SD 상장과 더불어서 지분관계가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봐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삼성전자이고 삼성전기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크레드를 추천을 드렸고 오늘 한국정보인 중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 관련주들이 어떻게 해요? 연말까지 해서 시장을 장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를 끌어올린다는 거 물량을 모으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소리거든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종목 삼성 SDI예요. 삼성 SDI는 상담도 저한테 여러 번 하셨죠? 오전 방송 상담 주시고 오후 방송에도 상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신 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이미 읊고 계실 겁니다. 그냥 보기 싫으면 계좌 옮겨가지고 다른 데 넣어두라고 그랬잖아요. 네. 보기 싫으면 내년까지 놔두시면 된다고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급도 좋아요. 오늘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언제요? 조정 나오면 하세요. 파란불 좀 보이면 그때 조금씩 하세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요건 제가 조금 아픔이 있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전 방송에서 한참 들고 갔었어요. 한 달 넘게. 그러다가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손절을 쳤어요. 손절을 치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7만원대 위로 올라와주면서 7만 1,000원대에 올라가는 움직임 나오면 다시 매수하면 된다. 오늘 그날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해요? 매수하면 됩니다. 네, 매수해도 돼요. 아마 연말까지 아마 랠리 시작할 거예요. 삼성 SDS의 가장 핵심 수혜주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입니다. 물산이고 이건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고 테마성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 크레드 같은 종목들이에요. 네. 무섭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제가 친구들이 삼성전자나 삼성 SDS나 여기저기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삼성 SDS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우리 사주가 나왔어요. 1년 동안 보호 예수입니다. 네. 얼마 안 준다고 투덜투덜 됩니다. 그 친구가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투덜투덜 됩니다. 진짜 얼마 안 주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연수가 오래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좀 대박이 날 것 같아.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좋을 것 같아. 삼성 SDS. 1년 뒤에 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저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러고 있어요. 상장하고 1년 뒤에 팔 수 있어요. 네. 설마 딱 상장했던 가격보다 아래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관련주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잘 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자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오늘 급등합니다. 5% 이상 급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추가 매수 물어보신 분 있었죠, 오전에? 네, 제가 또 가능하다 의견 드렸는데 조정시 매수하세요라고 의견 드렸어요. 근데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 따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조금 언제 사면 되냐, 언제 추가 매수 하면 되냐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뭐라고요? 조정이 나온다. 조정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할 거예요. 이런 조정이 나올지 이런 조정이 나올지 어찌됐든 간에 뭐가 핵심이냐? 전 저점 포인트를 깨지 않으면서 반등을 주는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그때 놓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은 그냥 올라가는 거 놔두세요. 종목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놔둬야 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아셨죠? 꼭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7월달 부산 강연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정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한국항공우주 상담 주신 분들 있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것도 보기 싫으면 그냥 계좌 옮겨서 박아두세요. 얼마 동안 가져가세요? 5년 가져가세요. 5년 가져가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종목입니다. 5년 가져가 되는 종목이에요. 왜요? 왜요? 국방비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수혜는 계속 받고 해외 업체, 해외 유수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고 그렇죠? 뭐 고등기부터 시작해서 쌍발 엔진 KFX 많잖아요. 수주가 엄청 늘어납니다.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은 조정이 나오면 그냥 사면 되는 종목이에요. 떨어지면 아이고 떨어졌냐? 고맙다. 그냥 사면 돼요. 또 떨어지냐? 고맙네. 또 사면 됩니다.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뭐 최근 들어서 좀 인기를 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 한생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쫙. 지금은 뭐 약간 좀 매수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가격일 수 있겠지만 조정이 큰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을 좀 보인다면은 역시나 어떻게 사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상승 흐름이에요. 이런 거 참 좋거든요. 바닥 찍어주다가 바닥 높아지고 올라가는 요거 좋아요. 다음에 여길까요? 37,000원 올까요? 그럼 무조건 땡큐지. 무슨 걱정이에요. 그냥 사면 되지. 이거는 그냥 계속 넣어두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급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상담을 조금 해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6559님, 6559요. 네. 동원 시스템즈 8만원 100%. 10년 전에 매수. 10년 전에 매수하셨대요. 월봉으로 봅시다. 8만원. 이거 어떻게 이걸 상담해드리지? 자, 볼게요. 차트 볼게요. 여기 10년 전이면 이때신 거예요? 노란색 박스입니다. 네. 월봉입니다. 이게 주봉이 아니고 월봉이에요. 워낙에 오래되셨다고 하길래 월봉으로 제가 열었습니다. 키움증권 쪽에 1년봉이 있죠? 네. 1년봉은 너무 좀 그렇다. 예. 월봉으로 볼게요. 자, 상승을 언제 줄 것인가? 자, 근데 최근에 다시 좀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왔어요. 차트를 좀 제가 뒤로 조금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쫙 올라갑니다. 생각해보면, 10,000원 안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대박인 거죠. 물타기를 전혀 안 하지 8만원이세요. 이거 지금부터 해서 3배 올라야 되죠? 3배 이상. 3배 정도 올라야 되죠? 3배. 살펴볼게요. 갈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한숨을 쉴 때가 있죠, 가끔씩. 고민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하네요. 실적 개선세가 영업이익 쪽에서 좀 보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좀 잡힙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순이익은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작년부터 해서 돌아섰어요. 돌아선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죠. 순이익을 가지고서 현재 동원 시스템즈의 뭐 PER을 따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3분기 실적이 있나요? 나왔었나요? 제가 뭐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종목은 잘 보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안 했는데요. 좀 찾아볼게요. 있는지. 보이진 않네요. 자,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네요. 일봉으로 가죠. 월봉은 더 이상 패스. 자, 이전에 이제 누렸던 8만원, 10만원, 12만원대 흐름, 10만원대 흐름을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현 포인트에서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게 더 갈 거라고. 일봉상에서 움직이면 그렇지만 10년 기다리셨어요. 자, 10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얼마로 보십니까? 전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급등은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 오기 힘듭니다. 얼마를 보셔야 되냐? 최소한 여기 포인트가 사실 답이에요. 여기 포인트 정도가 잡혀요. 여기도 요 정도 포인트 가면은 원래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포인트에 가면은 원래 1차적인 고점 포인트 영역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네. 그 이후부터가 문제예요, 사실. 이때부터가 문제가 될 거라고요. 지금은 계속 상승 주겠지만 이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한번 어떤 급락세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넣으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3만원, 3만 5천원 넘어가면 그때 수급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관들이다 기타 법인 쪽에서나 매도세가 강화가 된다. 아직은 괜찮은데요. 강화되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 싶으면 빠져나오셔야 될 거예요. 아셨죠? 실적에 개선사항이 있지만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네.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네.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실적 개선사항이 썩 좋지는 않지만 기관 매수와 기타 법인 쪽 매수는 이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3만원 정도, 3만 5천원 정도까지만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그 이상은 그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힘내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자, 뭔가요? 코스맥스 PTI 볼게요. 8503님 반갑습니다. 자, 51,000원에 20% 보겠습니다. 자, 51,000원에 20% 코스맥스 PTI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관련주도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미없는데. 코스맥스 제가 지금 월봉을 열어놨었네요. 죄송합니다. BTI 이렇게 되고 있죠? 네,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네, BTI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맥스고요. 자, 한국콜마 쭉 보는 거죠. 에브CNC,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등등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종목들을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해요? 꺾여 내려갑니다. 이거를 언제 사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셨나요? 당장 파시고요. 그 전에 사셨나요? 그래도 파시고요. 답이 안 나와요. 수급 포인트 완벽하게 꼬여 있습니다. 먹을 만큼 다 먹고 우리는 배 터졌으니까 이제 나갈래. 배 불러. 니들이 뒤처리해 하고 받으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에 사셨다면 뭔 욕심을 내셨어요. 기간 수급 다 빠져나갈 때 파셨어야지. 네? 손해보시지 않는 구간 내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8501 하나님, 번호가 하나 차이로 틀려요. 8500님도 있고, 오늘 858585. 자, 비트컴퓨터 보겠습니다. 5580, 5580원, 죄송해요. 5580원 20% 보겠습니다. 네. 자, 꺾였는데, 이거? 꺾였어요. 꺾인 차트예요. 매도하셔야 돼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거 꺾였어요. 꺾여 내려갔어요. 그쵸? 매도하셔야 되고, 수급 포인트 없는 종목. 외인 산다고요? 몰라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잠정치. 뭐 나오는 건 없네. 외인 또 산다고요? 근데 왜 꺾여요?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일단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피합시다.
헬스케어 관련주도 안 좋습니다. 일단 피하고 봅시다.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대응해야 되지. 이거 일단 피해야 돼요. 5,580원에 산 거 다행이네요. 정리하시고요. 다시 반등 주면 노리셔야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빼겠습니다. 손절 처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국사회결제 볼게요. 8,500번님 25,300원 보겠습니다. 자, 한국사회결제는 NH엔터 수혜로 이미 다 올라버렸잖아요. 그럼 뭐 사야 됐어요? 이제 안 올랐던 거 샀어야지. NH엔터 샀어야죠. 아, 아쉽네. 이거 맨날 떠들었는데. NH엔터 5.5% 하고 있네요. 우와, 그렇죠. 자, 한국사회결제 어떻게 할까요? 봅시다. 수급 다 꼬이고 있어요. 수급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방향성 고민.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아직 방향성을 못 찾은 그런 수급입니다. 이 수급은요. 자, 샀다 팔았다 반복.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얽히고 설켜 있는, 누가 아직 이거를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 자, 해보세요. 이미 NH엔터 쪽에서 지분 투자 들어갈 때 주가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다 움직여버렸다고요. 2배 이상 갔잖아요. 자, NH엔터가 4천억을 가지고 내년까지 총 2천억을 가지고 회사에 지분 투자들을 합니다. 거기에 한국사회결제가 첫 번째로 걸러드렸어요. 다른 회사에 또 남은 돈 가지고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이슈가 되는 거지, 한국사회결제가 이슈가 될까요? 상승의 주기는 아직 모르는 단계예요. 매수하신 구간대가 너무 욕심이셨어요. 좀 더 알아봤어야 됐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구간대에서 보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지만, 24,000원 이탈해버리면, 23,500원까지 갈게요. 조금 너무 타이트한 것 같다. 23,500원까지 가면 비중을 어떻게 해요?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전량 매도 처리하시든가. 왜 그러냐면요, 이건 이탈 부분이에요. 이탈 부분이라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정보 중에 하나인데, 현대하이스콜을 언제 뺐냐면요, 어제 뺐어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뺐어요. 왜요? 이탈이 나와서, 참을 수 없는 가격 구간이 이탈이 나와서 마이너스 13%가 손절 처리했습니다. 오전 방송에서 바로 나와버리잖아. 바로 그냥 오늘장 급락해버려요. 자, 한국사회결제 23,500원 정도 라인 이탈해버리면 23,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추세 이탈 부분이 됩니다. 그게 걱정인 거예요. 회사 모멘텀 받을 대로 다 받았고, 고평가 들어가고, 성장성은 있죠. 근데 이미 받을 만큼 받았는데 쉬어가는 게 당연한 거지. 고민 좀 해보세요. 이 정도 얘기 드렸으면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자, 다음 볼게요. 현대중공업이에요. 4663님 24만원 40%. 네, 보겠습니다. 되게 오래되셨네요. 작년에 사신 것 같아요. 자, 조선주들에 대해서 제가 매도 의견을 사실 안 드렸어요. 안 드렸습니다. 힘드셔도 좀 버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빠져요. 그렇죠? 네, 계속 빠집니다. 네,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 빠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4분기부터 개선사항이 잡히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년 시장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를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렇게 안 올라가던 삼성전자가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합니다. 실적 개선 사항이 보이니까. 조선주는 언제 보여요? 내년 보입니다. 내년. 어떻게 될까요? 좀 횡보하다가 내년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런 포인트 이슈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기다리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조선주 가운데 최선호주로서 삼성중공업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삼성중공업을. 다른 조선주들은 네, 실적이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어찌됐든 계속 움직일 수 있겠다. 부탁드리면 드릴 것은 물을 타시지 마시고, 만약에 현대중공업으로 물을 타실 생각이시라면 차라리 삼성중공업을 사시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내년까지 가져가 보실 생각이시라면 하나 종목을 드릴게요.
NHN 엔터를 8만원 아래 잡으세요. 8만원 아래 잡으셔야 돼요. 8만원 위로, 8만원 초반대 나쁘진 않은데요. 최고의 가격 구간은 8만원 아래 잡으셔야 됩니다. 아래. 이유인 즉슨 정말 쉽지만 핵심적인 이슈. 이준호 회장이 얼마에 8만원에 샀다. 얼마를? 1,000억이 넘는 금액을. 그냥 쉬운 진리 중에 하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비싸게 산 개인 투자자를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둘까? 주식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올릴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봐보세요. 그래서 정 이제 매수하실 거라면 NHN터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주 일단 중공업은 힘드시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네. 보기 싫으시면 그냥 넣어두세요. 1년 정도, 2년은 넘게, 1년 정도 보시면요. 제가 볼 때는 다시 내년 이맘때쯤에 한 20만원 정도까지 가까이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대신에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야금 내년 초에 사야 돼요. 내년 초에. 아니면 연말에 상황 보고 사야 돼요. 아셨죠? 힘드시지만 힘내시고요. 버티자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원익 IPS가 있어요. 1103님. 공개방송 들어오셨나? 12,907원 10% 보겠습니다. 뭘 팔려고 이거를. 팔지 마세요. 공개방송상에서 12,100원, 12,200원대 주구장창 사라고 제가 외쳤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요? 안 해줘요. 사람 소리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보유하시라고만 하지.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정말 종목이 다이나믹합니다. 좋아요. 오셔야 돼요. 오전 11시에 딱 30분밖에 안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까요?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원익 IPS 왜 이거를 제가 팔지 마라 말씀드리냐. 이게 아마 이유 아실걸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절대 배신할 종목이 아닙니다. 올라갈 종목이에요. 네. 아마 그 실적 발표 날에 PSK, 유진테크, 유니테스트 등등등 관련주들 죄다 또 한번 급등이 나올 거예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얼마 보냐고요? 제가 원익 IPS 시총을 얼마 본다 말씀드렸어요?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 시총은 1조 600억입니다. 여기서 10% 올라봤자 1조 2천억이 안 돼요. 15,000억 이상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전고점 뚫고 간다는 소리거든요.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세요. 네. 좀 버티셔야 돼요. 버티시는 전략. 버티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공개방송에서 가끔 저희 공개방송에 오시는 분들을 저희는 무슨 클럽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존버 클럽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는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버티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존버 클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티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힘내시고 기다리시면 수익 낼 거예요. 화이팅 합시다. 자, 다음 봅시다. 블루콤이 왔어요. 4455님 11,800원 25%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네요. 오늘 사셨나요? 언제 사셨을까? 오늘 오른 이슈거리, 실적의 양호에서 뭐가 있나요? 네, 진짜 몰라서 열어보는 겁니다. 종목 오르는 거 안 봤지 왜 올랐는지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수급 보니까 최근 수급 사항이 조금 개선 사항이 조금씩 좀 보이긴 하는데 아직 애매한 구간이긴 하고요. 오늘장 수급은 양매도가 나가는데 꺾여 내려가고 3분기가 이게 실적이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나왔었네요. 네, 몰랐었는데 나왔었구나. 자, 보니까 자세히 한번 볼게요. 단기순이익 65억입니다. 자, 기업분석란으로 가봅시다. 단기순이익 65억 했대요. 149억에다가 65억을 더하면은 빨리 계산하면 얼마죠? 214억입니다. 그렇죠? 블루콤의 시가총액은 2131억. 근데 3분기까지 해서 PER이 10배예요. 자, 조금 더 나왔어요. PER 9배 될까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나요? 8배까지? 약간 애매한 자리죠. 근데 보통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재평가를 재평가 받으면서 올라갈 때 보통 PER 기준에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주거든요. 거의 그 정도 포인트가 왔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이걸 팔거나 할 수는 없어요. 가져가셔야 돼요.
수급은 좀 꼬여있긴 한데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조만간 한번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 저랑 약속을 하시죠. 너무 큰 수익은 내지 마세요. 14,000원 정도가 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수익 실현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의견 드릴게요. 14,000원이 다시 가면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은 가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요. 블루투스 헤드셋 좋다고요. 블루컴 잘 알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신제품 좋은데 왜 떨어졌습니까? 복제품이 판을 치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린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자, 다음 봅시다. 자, 6,500번님 KC 그린홀딩스 탄소 배출권 보겠습니다. 1,500원에 20% 볼게요. 1,500원에 20% 오늘 사셨네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빨리 파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거꾸로 매수하세요? 거꾸로. 이거 조금 횡보하다가 오를 것 같으세요? 막연한 기대감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추세 부분에서 요 포인트가 보일 수가 있고 요 포인트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그려드렸던 포인트 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다 안 맞았잖아, 세 줄이, 라인이. 이건 경험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슈팅도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는 건 없겠어요? 이거 슈팅 구간입니다. 언제 사야 돼요?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이럴 때 사라고 진짜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럴 때.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위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게 하실 거예요, 마음대로? 방송상에서 그렇게 제가 떠들었던 종목들 안 사실 거예요? 공개방송에 들어오시면 뭐 샀습니까? 제가 공개방송에서 오늘 들어가서 NHN한테 들어오고 계시고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우리 가족분들만 손 들어. 공개방송 들어오셔서 사신 분들이 2명인가 밖에 안 돼. 오늘 가입해서 들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건 그나마 좀 들더라고요. 다른 거 들어보라니까 다 이상한 거 들고 있어요. 본인의 판단에 좀 맡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자랑은 아니지만 검증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검증해드렸고 어떤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확률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오르는 게 더 많았잖아요. 검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도 제 말을 안 따르세요? 이렇게 방송 많이 보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추세 상단 부분에 사는 거 아닙니다. 종목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따라 사는 것은요. 완전하게 테마성 움직임과 단타를 노리실 때 이 추세를 따라서 사시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여타 다른 투자자들은요. 제가 그리는 이 추세에 따라서 종목을 매수하고 컨트롤합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이 하단에 삽니다. 기관들은 다 하단 사요. 외인들 하단 산다. 하단에서 어떻게 사면서 끌어올린다고요. 그리고 언제 팔아요? 이 상단에서 판다고요. 그 친구들은. 제발 좀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올라가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투기성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놔두세요. 다시 내려올 겁니다. 아셨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뭐죠? 대상이 오늘 급락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지? 5582님 대상 33,000원. 급락하긴 맞네요. 자, 아까 오래되셨다고요? 대상이? 1년 이상 33,000원에. 자, 제 대상은 원재료가 뭐죠? 곡물? 그쵸? 청정원이죠. 청정원이요. 어느 가격이 가장 민감할까요? 대두? 상품 열어봅시다. 자, 상품에서 대두 가격.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트지로 당겨볼까요?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보이세요? 곡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월부터? 올라가죠? 곡물가 올라가죠? 10월부터? 보셨잖아요. 10월부터 올라가잖아요. 곡물가가. 자, 대상의 차트 10월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9월부터 떨어졌네. 이미 직감하고. 간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매도!
쉽죠? 매도하셔야 돼. 곡물가가 최근에 계속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어요. 조심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많이 그가 밀렸었는데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사료주들 폭락.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상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아니죠. 오래되셨는데 너무 욕심내셨다. 지금이라도 좀 수익 실현 해봅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없다고 하니까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좀 보겠습니다. 크레듀 하나 있어요. 네. 이거 그냥 삼성 SDS 상장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별다르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강연해고지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합천에 저희 할머니 댁으로 출발해서요. 내일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출발을 합니다. 대구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요. 대구 2시 영남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에서 강연이 끝나고 바로 부산으로 넘어가서 한숨 자고요. 다음날 오후 2시에 부산일보에서 또 강연을 합니다. 저랑 정지호 멘토님이랑 조민규 멘토님 하시는데요. 뭐에 대해 말씀드릴 거냐면 이 금융시장의 이 M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M으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M, Money, M&A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 시장에 정말 힘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드리고 종목 추적하러 가겠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63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58선에서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